안녕하세요. 상한돈읽기의 정순현입니다. 지난 30편에서는 태양변증 중에서 1증에 해당하는 위열 미만 진기 양상의 백호가 인삼통증과 갈근 황금 황년통증의 정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31편에서는 태양변증의 허증이며 그 가운데서도 심양허증인 계지감초탕증과 그와 연계된 가감방들의 정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회에 걸쳐 태양병에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인 변증 중에서 1증에 해당하는 치자시탕, 마행감성탕, 갈근금령탕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변증은 표현되는 증상들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렸지만 혹 열하거나 혹 하나거나 혹 실하거나 혹 허하거나 혹 허실이 같이 나타나거나 혹 하늘이 섞여 있거나 혹 병이 장애 있거나 혹 부위에 존재하며 변화의 갈래가 많고 뒤섞여 있어 복잡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는 그 중에서 열증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여러가지 허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증 가운데서도 먼저 심양허증입니다. 64조를 보겠습니다. 발언을 과도하게 한 뒤 병인이 팔을 교차하여 가슴을 안고 심하의 동계를 누리려 한다면 계지감초탕으로 치료한다. 이조의 병기를 요약하면 과도한 출원으로 인해 심양이 손상된 심양의 정황입니다. 본문의 차수 자모심에서 저 모자는 설문해자에 덮어 씌운다는 몽패나 차기의 의미로 해설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때 모의 의미는 덮어 누르는 안압 또는 안호가 됩니다. 곧 두근거리는 심장을 눌러 진정시켜 동계를 완화하려는 의도의 수동적 대처입니다. 욕덕안은 감싸고 눌러서 편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경에서 언급한 희적 희안 실적 그안의 원칙에 의거하면 본증이 허상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하게는 땀을 너무 흘리는 바람에 심장이 급속히 쇠약해지며 온기가 부족해지고 박동력이 약해지며 돌발적인 심장 조동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지감초탕은 계지사량 60g, 감초 2량 30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1회 복용량입니다. 많은 분량의 계지는 본방에서 발표작용이 아니라 감초와 배합되어 심감화양으로 양기를 조성하며 심장의 양기를 보하고 온난하여 선통시키는 온통심장의 작용을 합니다. 본방의 양미조합은 간단하지만 계지량이 4량이나 되고 또한 한 번에 돈복하므로 청대의가 가온백은 보익심량의 준재라고 하였습니다. 중경은 심양허를 치료할 때 항상 계지와 감초를 사용하였습니다. 오치로 인해 발생한 심융의 양기 부족에 사용하는 계지그 작약탕, 심음양의 양허를 치료하는 자감초탕, 신비의 기혈 음양 부족을 치료하는 소근중탕에는 모두 계지와 감초의 배합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상한론에서는 심양을 보할 때 계지 감초를 사용하고 비양을 보할 때는 감초와 건강을 사용하며 신양을 보할 때는 부자 건강을 사용하고 간 위를 온난하게 할 때는 오수유와 생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장부의 양허와 한성에 대해 같지 않은 약물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임상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급청금요방에는 개심과 감초의 분말을 각 등분으로 배합 사용하여 구중치를 치료하는데 자기 전에 네 손가락으로 집은 만큼의 분량을
술에 타서 먹는데 20일 정도 복용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현대 임상에서는 주로 메커, 맥지황, 설탕, 태백 등의 임상 특징을 나타내는 심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본방을 끓는 물에 우려낸 차를 자주 마시면 혈압 저하로 출현하는 핍력 권태 및 활동 시에 발생하는 현운증이 개선됩니다. 이번에는 계지 감초에 다시 연골모래를 가하여 상부로 부을한 심신을 다스리는 계지감초 연골모래탕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화료를 잘못 시행하거나 사하하거나 소침을 사용한 원인으로 번조하면 계지감초 연골모래탕으로 치료한다. 본문의 저 화역의 역자에 대해 광화소주에 역은 착야, 나냐라 하여 차고나 어지럽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본문의 화역은 곧 화료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뜻입니다. 대개 화료는 침한 고냉의 완고성 한습 비정에 사용하는데 만약 외관 발열에 오용하여 발안을 재촉하면 양기가 피상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장에서 화역의 뒤를 이은 하지 인소침은 사하법이나 기타 복잡한 치료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와 이로 인해 심양의 후손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묘술하고 있습니다. 경에서 양기가 충실한 것을 양기자 정적 양신 유적 양근이라고 하였는데 심은 혈맥을 주관하고 또한 정신과 뜻을 주관하므로 신지가 의뢰하는 것은 충실한 심양과 심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심기가 충실하지 못하고 심양이 부족해지면 심신 곧 정신을 수렴하지 못해 부월하며 번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약한 심양으로 인해 수렴되지 않는 심신을 다스리기 위해 심양을 보호하고 심신을 잠복시키며 편안하게 하는 계지감초 연골모래탕을 사용했습니다. 본방에서 계지감초는 신감화용으로 허약해진 심양을 온보합니다. 미삽하고 성질이 무거운 연골과 모래는 부을한 심신을 진압하여 정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한 계지감초를 계지감초탕처럼 중용하면 심양으로 인한 심주 혈맥 기능의 실주를 치료하고 본방과 같이 적게 사용하면 심양으로 인한 심주 신지 기능의 실주를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계지탕에서 작약을 빼고 촉칠과 모르 연골을 가한 계지거 작약과 촉칠 모르 연골 구육탕입니다. 우선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안의 맥부인데 의사가 화료로서 급박하며 억지로 발안하여 양기를 손상하면 반드시 돌연 놀라고 미친 듯 자화불안하게 된다. 계지거 작약과 촉칠 모르 연골 구육탕으로 치료한다. 이 조에서는 양허가 조성되면 반드시 담, 수 등의 타금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과 그것이 심신을 동요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망양은 화료로서 강력 발안한 이유로 양기가 손상 또는 손실된 것을 말합니다. 경광증은 대개 수면 중에 갑자기 놀라 소리 지르며 발작하는 증상이며 놀란 행동이 광증과 유사하나 광증은 아닌 경우입니다. 경에서 양부족자 음필승지라고 하여 양기가 부족하면 반드시 음이 그것을 틈탄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본조의 경우처럼 심양이 손상되고 심신이 온양을 얻지 못하면 이에 따라 담이나 수, 등의 병리적 산물이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심양쇠에 의한 담탁 내생이며 담탁이 심신을 요동하면 정신의 경광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이화급하박급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대 의사가 붉게 달군 침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주면 환자가 매우 두려워하고 긴장하며 땀을 흘리게 되는 일종의 발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평소에 심약한 환자라면 그 공포감으로 인해 수면 중의 무의식에서 놀라는 반응을 재현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기가 부족해진 심을 보양하고 부월한 심신을 진정시키며 심양으로 인해 발생한 타금을 제거하기 위해 본방 계지구역탕을 사용합니다. 계지감초는 순신원으로 심양을 보호하여
망량으로부터 구제합니다. 미삽기 중의 연골모래는 부여하며 외월하려는 심량을 진압하여 심신을 수렴하고 신지를 안정시킵니다. 상산의 어린 삭인 촉칠은 모래와 배합하면 담을 몰아내고 타복음을 변화시키므로 신명이 안정되고 경광이 그칩니다. 현대에서는 온담탕이나 이진탕으로 촉칠을 대신합니다. 본방에서 작약을 제거한 이유는 그 음한의 성질을 피하는 것이 심양 회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모든 약이 배합되어 함께 심양을 회복시켜 경광을 진압하며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담음을 순화하여 공기를 통하게 하면 경광이 그치며 화역으로부터 구제하는 공효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본증은 화역을 원인으로 병이 되었으므로 방명을 구역탕이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본방의 가감으로 심양의 병기를 가진 신경쇠약, 심장신경증, 심박실조 및 주의력 집중 부족, 정신공황, 번조불안, 자한, 유정유뇨 등의 등증에 다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지탕을 기본방으로 하였는데 계지만 오량으로 하여 신원을 대폭 증가시킨 계지가게탕입니다. 117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침으로 발안하였는데 침처가 한사에 비습되었다. 종기가 일어나며 붉어지면 반드시 분돈이 발생한다. 기가 소복으로부터 심으로 상충하면 그 적해귀에 각 한 장씩의 뜸을 하고 계지가게탕에 다시 계지 1량을 가하여 사용한다. 이 조에서는 억지로 강력 발안하여 심장이 손상된 후 이를 타고 하초의 한기가 상충하며 분돈증이 되는 상황을 논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처 피안에서 하는 중경 당시의 고대 언어로는 사기를 뜻하는 글자이므로 침처의 한사가 비습되었다는 것은 곧 국소에 독소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위생적인 진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기적은 종기가 발생하며 경결된 것이며 적자는 붉게 부었으며 열이 나고 아프다는 의미와 통합니다. 그 핵상에 뜸을 한 장 뜨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염증의 흡수와 소산을 돕기 위한 일종의 열찜질이며 가벼운 열부입니다. 만약 저 뜸이 보건구라면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고대인들은 보통 7장이나 7장의 2배수, 3배수의 뜸을 떴습니다. 본증은 의사가 소침으로 발안하였으나 심장이 손상되었고 침처에 감염이 발생하며 하초의 한기가 상충하여 분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대개 상충하는 기가 위안부에 미치면 오신 구토가 발생하고 흉부에 미치면 흉민, 폐기, 심조동이 되고 인후에 이르면 질식하여 죽을 것 같고 기상충이 두부에 이르면 홍골합니다. 본조에서는 병인의 소복에서부터 인후에 이르도록 기가 상충하는데 발작할 때는 죽을 듯 하다가도 그치면 다시 잠잠해지는 분돈증입니다. 계지가게탕은 심량이 손상된 후 이를 틈타고 하초의 한기가 상충할 때 대량의 계지를 가해 심량을 온양하여 충기를 평정하고 역기를 하강시키는 본방을 사용합니다. 분돈증은 그 정상 발작이 매우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어린 돼지의 행동과 유사한 것을 견주어 분돈이라고 합니다. 분돈은 보통 연계제를 사용하는 심량 부족에 의한 수기상충의 병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분돈탕을 사용하는 간기울결의 우라상충에 의한 분돈이 있고 계지가게탕을 사용하는 심량피상에 의한 한기상충이 원인인 분돈이 있습니다. 본조예가 바로 이 한기상충의 병기에 의한 분돈으로 대량의 계지를 사용하여 상충하는 역기를 하강시키도록 제방한 것입니다. 참고로 계지는 약물 조성과 배합에 따라 해표, 보심량, 강충기, 계결기의 4가지 작용을 합니다. 해표는 계지탕에서, 보심량은 계지감초탕에서, 강충기는 본조에서, 계결기는 도액성기탕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헛증이면서도 심량 헛증에 사용하는 계지감초탕의 가미방들과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비양의 겸 수기증에 사용하는 연계제들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